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팽설수설 난닝구와 백바지를 아시나요? 입니다. 묻지마 반문연대를 외치는 것들이 전광훈 먹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 하나, 좌파들은 단결을 잘하는데 우파들은 분열로 망하기 때문에 탄핵 찬반을 묻지 말고 옳고 그름도 묻지 말고 그냥 과거는 묻지 말고 무조건 합치자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들이 주장하듯 무조건 합치자는 것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에게 표만 달라는 것일 뿐 너희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묻지마 단합을 주장하는 것들의 말처럼 좌파들은 정말로 단결을 잘 할까요?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의를 위한 단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면에 나타나는 것일 뿐 실상은 약점 잡힌 놈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거나 뒷거래로 이권을 약속받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대승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었다 선전선동을 해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좌파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합종연횡을 지속하면서 자신들만의 단일화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내를 모르는 평범한 보수우파들 입장에서는 좌파 것들은 참 단결을 잘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의 진실은 좌파 단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한때는 떠오르던 대권 후보 안철수는 약점이 참 많은 인물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대권 후보로 떠오르기 전까지 그는 나이답지 않게 온갖 구태와 권모술수 그리고 줄타기로 버티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마찬가지 이유로 안철수는 문재인에게도 대통령 후보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또다시 안철수는 좌파 대표주자와 경합을 벌여야만 한다면 10중 8구 피해갈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결을 잘 한다고 보여지는 좌파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현재 좌파당은 빨간색 농도순으로 민노당, 정의당, 민주당, 민평당 등 넷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민노당은 장군님의 영도하에 똘똘 뭉쳐진 말만 정당이니 제외를 하고 정의당에도 계파가 나뉘어서 의견 통일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민주당 내에는 여러 패거리들이 존재하며 민평당에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패거리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좌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패거리를 형성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상인 종북 운동권 것들도 수많은 패거리들로 갈려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좌파들은 결코 한 번도 진심으로 단합을 했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타협점을 잘 찾았을 뿐이고 그 타협점은 언제나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이권 등을 제공하고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입으로만 주장하는 민주, 평등, 개혁, 자유 등을 위한 단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난닝구와 백바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무현을 김대중이 밀어주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전라도의 전폭적인 지지로 경상도에서 양자를 입적하여서 정권을 재창출하였다라고 말하던 세력이 바로 후에 난닝구라 불리우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386 운동권 세력들이 과거 학생회를 점령하던 수법으로 전라도가 주류였던 민주당을 접수하고 경상도계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그리고 놀랍게도 성공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빽빠지라 불리우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여서 청와대는 경상도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갔지만 집권 여당은 여전히 전라도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라도계 기득권층들이 압력이 못마땅했던 노무현은 결국 민주당을 쪼개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민주당을 사수해야 한다면서 우통을 벗고 난닝구 차림으로 난투극에 참여했던 전라도계 지지 세력들은 난닝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민주당을 쪼개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 주도했던 유시민의 편에 섰던 이들은 유시민이 빽바지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등원했던 사건 때문에 얻은 별명인 빽바지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리도 타협과 단결을 잘 한다던 좌파들이 어찌 난닝구와 빽바지로 나뉘어서 급기야 분당을 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투던 것은 결코 이권이나 압력 따위로 해소될 수 없는 근본적인 주도권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난닝구와 빽바지의 1차전은 열린우리당의 성공적 창당으로 빽바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100년 간다던 정당은 고작 5년도 못 버티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졌어야만 하는 저질 노빠 운동권 세력들은 진보 대연합 등을 외치면서 좌파 개돼지들을 선동질해댔고, 그것에 성공하여서 다시금 난닝구 세력에 기생하면서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이 주축이 되어서 벌어진 탄핵 난동은 그 패족 노빠들에게는 아주 좋은 재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서 난닝구들 뒤편에 서서 눈치 살피고 있던 빽바지들은 문재인의 청와대 입성으로 다시금 전면에 서서 나라 말아먹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확실하게 나라 말아먹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빽바지들이 전횡이 못마땅했던 난닝구 중 일부는 민평당을 차려서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난닝구들이 빽바지들과 함께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존 난닝구들이 조국 사태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 내 난닝구들은 조국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강남 좌파의 전형 조국은 본의 아니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듯 합니다. 윤석열이가 탄핵 난동 때와는 달리 조국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가 제대로만 판결을 한다면 묻지마 투표를 해대던 개돼지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된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386 운동권 세력들이 다시금 집권을 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난닝구와 빽바지 1차전은 탄핵 세력이었던 난닝구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고, 빽바지들이 삽질로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몰락한 후 다시금 생존을 위하여 힘을 합쳤지만, 결과는 빽바지가 집권하여서 노무현 시즌2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조국 사태로 자한당이 차기 총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헌물을 켜고 있는 듯한데 지금 가장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난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백바지들에게 좌파 주도권을 빼앗기고 보냈던 지난 15년여의 세월을 곱씹으면서 드디어 다시금 좌파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신 못 차린 김경재가 차기 총선에서 자한당이 140석을 얻을 것이라면서 헛소리를 했는데 그 헛소리가 아마도 자한당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난닝구와 백바지가 다시 합쳐진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한당이 탄핵 난동을 벌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노무현의 탄핵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들의 입장에서 노무현 패거리들은 죄가 없으니 표를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한 노무현 탄핵 주축 세력들은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아닌 야당인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주도했던 난닝구 세력들을 배신자라면서 좌파들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난동은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중도들의 눈에는 자한당이라는 것은 실패한 정당, 응징되어야만 하는 정당이며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기이한 정당인 자한당에 굳이 자신들이 표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탄핵 난동의 주동 세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진성 보수 우파들의 눈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결코 탄핵 배신자들이 설쳐되는 자한당에 표를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토끼라 불리우면서 묻지마 투표를 하던 진성 보수 우파들도 자한당을 기피하고 중도층들도 자한당을 기피할 것이 뻔한데 자한당이 무슨 수로 140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탄찬과 탄반이 공존하고 있는 자한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닝구들이 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차기 총선 전까지 난닝구들이 백바지들과 깨끗하고 멋지게 결별할 수만 있다면 난닝구들은 차기 총선에서 좌파 주도권은 물론이고 국회 과반까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그 난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난닝구와 백바지의 2차전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이며 이변이 없다면 난닝구들이 수월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묻지마 통합은 기껏해야 보수우파 국민들의 표만 결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껏해야 30% 득표율로 국회 과반도 불가능하며 정권 탈환이라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득표율일 뿐입니다. 그러나 탄반과 탄찬의 깨끗한 결별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보듯이 패배한 국회의원들은 사라져버리지만 진보 좌파 국민들의 표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탄찬과 탄반이 결별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중도들은 결코 보수 우파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표는 난닝구들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난닝구와 백바지를 아시나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